주요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1.4%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 12.2%포인트가 급격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1.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달 대비 10.3%포인트 오른 64.4%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RN서치 조사에서도 서울의 문재인 지지율이 30%로 급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중반으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는 등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심판풍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월 3일 발표된 7주 전 서울권역 조사보다 7.4%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64.8%로 부정 긍정 평가 격차는 34.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주 전보다 5.1%포인트 내린 25.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3.8%포인트 오른 36.0%로 민주당보다 10.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16.6%, 정의당 4.6%, 열린민주당 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0.5%,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30.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입니다. 심지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세훈 후보, 29.2%가 박영선 후보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 면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야권은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야권 단일화 경선 승리 후 안철수 대표와 통화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안철수 대표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또 24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안철수 대표를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가 평소 매지 않던 넥타이였습니다.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의 표정이 모두 밝았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오세훈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정말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귀한 원군을 얻은 날이라며 정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도와주셨다.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것이다. 당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흔쾌히 옷도 입어주시지 않았나. 이거 쉬운 것 아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치, 더 이상 국민을 갈라치지 않는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다.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좌파 정치권은 돌출 발언 등으로 자중질환 자멸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불쑥 튀어나와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또다시 2차 가해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임종석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박원순에 대해 잘 안다면 박원순이 성추행 사실도 잘 알았겠네요. 박영선이도 임종석이 돌출 발언에 좀 당황스러웠는지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임종석 전 실장과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언론에서는 임종석 글을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해석하던데 그런 차원에서 도움 안 된다는 얘기냐고 묻자 박영선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처럼 임종석 발언 파문 차단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피해 여성과 민주당으로 인해 수백억 혈세를 내야 하는 시민들은 임종석 전 실장의 뜬금없는 박원순 전 시장 예찬론에 뜨악해진다며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섬뜩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현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용산공원 의자에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새기고 싶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지가 떨리는 언행이요 만행에 가깝다며 선거를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말하며 선거에 뛰어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제 친구 박원순은 저와 함께 40년을 같이 살아왔다. 그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만으로는 어려우니 박원순 후보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586의 낡은 감성과 의리 코스프레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서울에서 심판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4월 7일은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전 시장을 함께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이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가 박원순이랍니다. 4년 내내 시장실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궐선거하는 중에도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이런 망언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사상에 취하고 세계 최에 깨어날 줄 모르네요라고 아주 대놓고 직격했습니다. 공수처 출범하고 조직도 갖추기도 전에 공수처장의 부적절한 행보로 이제 공수처가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7일 오후 과천 청산의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출입 기록 일체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1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면담 겸 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출입 기록까지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지난 19일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이성윤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정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의 김진욱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성윤 지검장과 외부인이 공수처 관용 차량 등을 타고 공수처를 출입하는 특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서뿐만 아니라 출입 기록도 누락한 데 대해 이 사안이야말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지난 22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또다시 감찰을 지시하면서 재소자들의 출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들을 소환하고 조사 내지 면담한 내용을 수사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재인 백신 접종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접종 직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의 뚜껑이 논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염을 방지하고 접종자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뚜껑을 끼우는 건 원칙이라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주사침 손상 예방, 주사침 재뚜껑 닫기 금지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을 근거로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박하며 당시 백신 접종일로 61세 이경순 씨가 맞는 백신은 뚜껑이 덮여 있지 않았다며 그럼 이건 매뉴얼 위반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네티즌 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달린 CCTV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CCTV를 까보자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아마도 CCTV는 그날만 고장이었을 거라는 대답을 내놓아 네티즌들을 웃겼습니다. 실제로 종로보건소 CCTV를 공개해서 문재인 백신 접종 가짜 논란을 잠재워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청원인은 현재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짜로 맞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백신을 맞을 때 영상을 보니까 CCTV가 있었습니다. 종로보건소 문재인 접종 전날부터 당일까지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문재인 백신 가짜 접종 논란을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한 해당 기사에 달린 순공감 순 1위 댓글이 얼마나 신뢰가 안 가는 정부였음, 주사기까지 사기로 보이냐? 좀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 받고 반성 좀 해라, 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다음 2차 접종 때는 안철수에게 반드시 접종받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이런 논란 절대 안 생길 겁니다. 김진태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백신 접종 장면 영상을 공유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진위 논란이 뜨겁다. 주사용액을 뽑아낸 주사기를 가림막 뒤로 가져가고 돌아오니 주사기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기왕 보여주려고 나온 마당에 논란을 자초했다. 그나저나 어제 날이 좀 쌀쌀했는데 반팔 셔츠 차림으로 나온 건 또 뭔가? 뒤늦게 무슨 감동씬을 연출하겠다고 아침부터 덜덜 떨며 반팔을 챙겨 입었을 걸 생각하니 민망하다. 정작 보여줄 건 가림막으로 안 보여주고 안 봐도 좋을 팔뚝만 보여줬다. 이러니 아직도 국민은 불안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백신 접종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자 질병관리청은 문재인이 접종하는 우한 코로나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의 게시들에 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는데요. 결국 이런 걸로도 고발 대응할 줄 진작에 알았습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들도 댓글을 적을 시 단정적으로 가짜 주사기라는 표현을 삼가해 주세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